난 그렇게 봐요. 얘네들이 짜놓은 판은 비박계하고 종편이 손잡고 박근혜 탄핵을 주도해갖고 박근혜하고 자기네들의 꼬리를 자르고 자기네들이 국민의당이랑 합쳐서 제3지대에서 내년 대선에 이명박 아바타를 세운다. 요런 전략을 세우고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탄핵하는 과정에서 비박계가 뭐 표를 몇 표나 더 해줄 거냐, 이게 논점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전원 탄핵해야지. 얘네들이 계속 논점으로 종편에서 몇 표가 오냐 이걸 갖고 논점을 삼으려 그랬어. 내 종편을 감시하다 보면 30석이냐 40석이냐 막 이러면서 야당표는 뭐 유실이 없냐 이러면서 막 그 표수를 세면서 조마조마한 어떤 긴장관계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국민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조건 탄핵해,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유기명 무기명 반대 기명 투표해라. 이름 까고 투표해라. 어떤 새끼가 탄핵 반대했는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얘네가 첫 번째 판, 자기네가 탄핵을 주도하면서 탄핵의 스타가 된다라는 고판이 깨진 거야. 그게 흔들렸어. 그래서 비박계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태야. 그 다음 박근혜가, 그럼 박근혜는 왜 명예로운 퇴진 얘기를 했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업무가 중지돼. 직무가 정지되면 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이게 탄핵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시간을 끈다든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야당에서 이번 주 안에 탄핵을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번 주 탄핵을 막았어야 됐어. 그래서 박근혜가 와서 3차 그 뻘소리를 하면서 시간을 늦추려고 하는 거야. 직무 정지가 되면 증거인멸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검찰의 조사, 지금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되면 검찰 수사를 받아야 돼. 지금 어저께 자기가 검찰 조사 못 받는 이유가 바쁘다 그랬잖아. 근데 탄핵을 해버렸어. 직무가 정지됐어. 그럼 바쁘다는 핑계를 못 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검찰의 수사나 이걸 피해가려고, 특검을 피해가려고.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라도 진행이 됐다. 그러면 박근혜는 자기가 특검의 내용을 보고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직무정지 상태를 피하려고 오늘 저 발표를 한 거고, 지금 비박계에다가 지금 친박계에서 주장한 거는 어차피 너네 스타 안 돼. 그럴 거면 우리랑 나눠 먹자. 이러면서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김무성, 박지원의 제3지대 쇼가 안 먹혔어. 김무성, 박지원의 제3지대 쇼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지원의 과거, 김무성의 과거가 회자되면서 안 먹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지지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위기의식 속에, 그래서 얘네들이 안철수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퍼뜨린 게 뭐냐 하면, 영국의 굿모닝 언론이라는 언론이 반기문이 하야시킬 거다, 고설을 돌린 거야. 반기문 하야설. 반기문이 박근혜를 하야시킬 거다라고 영국 언론이 얘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망치분의 입장이 뭐냐고 날마다 물어봐. 야! 내가 방송했어 안 했어? 했지? 도대체 방송을 듣고 물어보는 거야 안 듣고 물어보는 거야? 솔직히 궁금했는데 뜨끔하지? 언제 했지? 본인도 궁금했는데 망치분 얘기해주니까 기대하다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언제 얘기했지? 그러고 막 그 속으로 뜨끔뜨끔하지? 자, 얘기해줄게요. 첫째, 굿모닝 언론이라는 굿모닝 런던이라는 언론은 없다. 뭐요? 굿모닝 런던이라는 언론사는 없어요. 자, 이 지금 돌고 있는 유언비어의 핵심은 영국의 굿모닝 런던이라는 언론에서 반기문이 박근혜를 하야시킬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랬잖아. 몰랐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어. 굿모닝 런던이라는 건 언론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거를 퍼돌리고 그러면 안 돼. 일단 항상 출처를 확인해야 돼요.
굿모닝 런던이라는 게 뭐냐면 영국에 사는 한인들 정보 공유 사이트야. 그러니까 영국에 사는 한인들이 주로 모이는 정보 공유 사이트. 그러니까 그건 언론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의 공식적인 언론사에서 얘기했다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영국의 언론사가 아니라니까. 그냥 이렇게 영국으로 유학원 학생들한테 방구해주고 뭐 가구 쓰던 거 빌려주랴 뭐 이런 거 하는 데야. 한인들이 운영하는 거야. 한글로 싹 돼 있어 그거.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고 이게 좀 영국의 공신력 있는 언론을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영국의 언론 중에서도 약간 조금 B급 언론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영국의 권위 있는 언론사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 말에 신빙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 정보 사이트야. 예. 온라인 가로수 뭐 이런 거지. 온라인 벼룩시장. 벼룩시장을 막 정치평론의 정론이다라고 안 그러잖아. 그치? 나한테 물어본 사람들 미안하지. 나한테 그 반기문 그거 물어본 사람 미안하지. 첫째, 굿모닝 런던이란 언론사는 영국에 없다. 둘째, 이걸 퍼뜨린 게 누구냐? 국정원이야. 그거 퍼뜨린 게 국정원이라고. DC 인사이드, 보배드림, 일베, 이게 국정원이 활동하는 사이트잖아. 이게 DC 인사이드에서 반기문 그 얘기를 퍼뜨리자라고 글이 올라왔다니까. 그래서 그걸 퍼뜨린 거야. 그래서 그거 몰라? 그 얘기가 맨 처음 돌았던 날 DC 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이 캡처돼가지고 올라왔었어. 그 DC 인사이드에서 DC 인사이드 맨 처음에 돌았던 날 있지. 그게 지난주야. 지난주에 하여튼 그게 맨 처음 돌았을 때 그때 DC 인사이드에서 그걸 퍼돌리자 그러면서 쓴 글이 있어. 발견됐어.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국정원에서 그럼 국정원이 DC 인사이드에서 활동했다는 근거가 뭐냐? 너 좌익교수라는 말 몰라?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 검색해봐. 그 좌익교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쓴 닉네임이냐면 DC 인사이드에서 쓴 닉네임이야. 좌익교수 검색을 해볼까요? 예. 좌익교수 국정원 직원, 망치부인 모욕은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 바로 이 좌익교수라는 닉네임 국정원 직원이 쓴 건데 요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을 어디서 쓴 거냐? DC 인사이드에서 쓴 거야. DC 인사이드. 이 좌익교수라는 국정원 직원이 기세등등하게 선거법은 무죄를 받았어. 근데 우리 가족을 모욕한 것만 유죄 받았다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몰랐어? 예. 그러니까 선거법 유죄 피해가려고 망치부인 모욕죄는 인정을 한 거지.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좌익교수의 본명을 난 아는데 말할 수 없어. 예.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이 어디서 사용됐다고? 써봐.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이 어디에서 사용된 닉네임이라고? DC 인사이드.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이 DC 인사이드에서 사용된 거야. 그리고 그 DC 인사이드에서 요 반기문 그 굿모닝 런던을 퍼뜨리자라고 선동을 했고 그런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김하영 아니냐? 김하영도 가명이에요. 여러분 몰랐어요? 김하영이 가명이야. 그 본명 아니야. 좌익교수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건데요. 이 좌익교수란 닉네임이 어떻게 밝혀졌냐 하면 소위 목들이 둘둘 말고 나와가지고 뭐 무서웠어요 막 그랬던 국정원 직원 있잖아. 그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썼던 컴퓨터에서 DC 인사이드에 쓴 글이 발견돼. 그게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으로 쓴 거야. 그래서 그 좌익교수라는 닉네임을 DC인들이 다 털었어.
그리고 그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쓴 걸 다 찾아낸 거야. 3,500개 댓글이 나왔는데 그 중에 나랑 내 남편, 내 딸한테 악플을 다룬 게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좌익교수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남자가 잡혔어. 남자 좌익교수가 잡힌 거야. 원래 이거는 여자 좌익교수가 DC인사이드에 글 쓴 거를 털어가지고 잡은 건데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남자 좌익교수야. 자, 그렇다면 둘 다 국정원 직원이야? 그러면 좌익교수란 닉네임은 국정원 직원이 2명 이상이 공유한 닉네임이야.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를 공유했단 얘기야. 그러면 이건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란 얘기야. 그러니까 김하영도 처벌받아야 되고 국정원 직원 전원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김하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하영은 승진했어요. 연봉도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남자 국정원 직원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거야. 그럼 왜 그랬냐? 이 남자 국정원 직원이 소위 그 박근혜 정권 들어서 가지고 유성 간첩 사건이라고, 영화 자백 알지? 영화 자백. 자백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 영화가 뭐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증거 조작했던 사건이야. 그러다가 그게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거 몰라? 아유, 이걸 모르는구나. 이게 박근혜 지난 4년을 정리해보면 이래. 처음에 박근혜가 대통령 이제 당선이 돼. 그런데 2달 반 동안 드문불출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다가 그 취임식 전후로 인사를 발표하기 시작해. 근데 취임식 전후로 인사를 발표하는데 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걸 하겠대. 미래창조과학부가 뭐 하겠다는 거냐? 왜 우리나라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국가 정부 기구를 바꿀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돼. 왜냐하면 정부 기구에서 그만큼의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 정부를 개편해야 되는 거야. 근데 박근혜가 자기한테 그거 왜 만드냐고 물어봤다고 국민들 앞에 나와서 부들부들 손을 떨면서 막 발목을 잡게 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삿대질하는 거야. 그건 사과가 아니라 삿대질이었어. 그게 미래창조과학부였어. 그러니까 그때 김한길이었나?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갖고 그걸 만들었어. 그걸 간신히 만들어가지고서는 이제 무슨 뭐 CIA에서 일했고 미국의 IT 회사를 이룬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딱 장관 임명을 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울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버렸어. 그래갖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벙 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장관 후보들이 줄줄이 문제가 되는데 뭐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반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상급식을 반대했던가? 그리고 외교부 장관은 옛날에 일본에다가 독도 팔아먹었던 그런 애였고 국방부 장관은 그 미국 무기회사 로비스트였어. 그리고 이제 그런 애들로 쫙 모아다가 그리고 무슨 저기 총리 후보로 장애를 딛고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하나를 앉혔는데 알고 보니까 자식들이 체중 미달을 하면서 군대를 둘 다 뺀 게 또 들통이 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여튼 완전히 개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환경부 장관 윤진숙이를 환경부 장관으로 앉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반대를 한 거야. 너무 무식해서 안 된다고. 근데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그러면서 막 억지로 앉혔어. 근데 1년 뒤에 그냥 모래라고 그러면서 내쫓았잖아. 그게 윤진숙.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심각했던 건 인사를 저기 청와대 대변인으로 만들겠다 그랬으니까 안 된다고. 그 사람 과거도 그렇고 이 사람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정치계 언론계가 다 반대했는데 박근혜가 신경질 내면서 대변인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데리고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빤스 벗고 미국 인턴한테 덤벼가지고 이제 W 모텔이라고. 아유, 내 워싱턴 바로 그 백악관 앞에 있는 호텔이야. 내가 가봤잖아. 그 흑인 오빠도 비웃었던 바로 그 사건.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박근혜가 이제 그렇게 쌍욕을 먹은 다음에 그리고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중소기업 청장이 있는데 중소기업 청장을 이제 임명을 했어. 근데 지명을 했는데 얘가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신탁해야 돼. 네가 혹시 네 주식에 유리하게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나라에 맡겨야 돼. 그러니까 싫은데? 그래서 거절하고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삥 뜯는 걸 막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장인가를 뽑아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삼성 변호사를 앉혀놓은 거야. 그런데 얘가 이 삼성 변호사 옳다구나 이제 재벌을 위해서 다 싹쓸이 할 거야 그랬는데 돈을 외국에 빼돌렸던 게 들통이 나갖고 잘리고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박근혜가 욕을 한바탕 먹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한번 전세를 뒤집어 보겠다고 깨알 리더십이란 말 만들었어. 그래갖고 박근혜가 막 일일이 막 그 국무회의에 와서 막 원고지 몇백 장 분량의 발언을 하셨다. 그러면서 깨알 리더십으로 차관을 다 직접 뽑았다고. 그리고 이제 각 부 장관이 있고 장관 밑에 차관이 있거든. 차관들까지 손수 다 뽑았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동영상에 막 강간을 한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아유 그게 그 13년 상반기에 있었던 이 모든 일에서 13년 상반기에 다 일어나. 아유 우리가 그냥 그 혼란을 다 딛고 이제 안정될 쯤 해갖고 국정원 여직원이 진짜 댓글을 달았다는 게 밝혀진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문재인한테 성폭력 범죄자나는 뭐 미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그러면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너 그러면서 대통령 됐는데 그거 거짓말이었어? 그러니까 이석기가 빨갱이다. 이석기가 내라는 뭐였다. 이래가지고 이석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상황을 넘어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 겨울부터 이제 박근혜가 이제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간첩 사건 하나 터뜨려. 그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야. 그래갖고 이제 유우성이라는 서울시 공무원이 탈북자 지원하는 업무를 했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간첩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가 박원순 시장 밑에서 간첩 짓을 했다 이러면서 기사가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서울시 공무원이 된 건 오세훈 때였던 거야. 그 언제 간첩 짓을 했냐? 그러니까는 2011년 12월 초에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 11년 11월에부터 박 시장 임기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박원순이 시장이 된 다음에 간첩 짓을 했다고 주장을 했던 거지. 그래서 그럼 간첩 짓을 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냥 얘가 평양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래서 이걸 검찰이 냈어. 근데 이제 검찰이 낸 사진이 아이폰으로 찍었네?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은 백데이터가 남아. 연변. 이렇게 이제 딱 위치가 지도에 딱 표시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 평양에서 찍은 거 아니잖아. 그래갖고 이제 그 사진은 버렸어. 두 번째 증거가 여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을 했다. 그래서 영화 자백이 나온 거야. 근데 이 여동생이 법정에 와갖고 사실 우리 오빠는 간첩이 아닌데 국정원 직원 제가 시켰어요. 그때 그 남자가 지금 남자 좌익 교수야. 그 남자 좌익 교수가 그렇게 잡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정원 그 유우성 여동생이 자기는 오빠가 간첩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동생은 추방당하고 그리고 이제 유우성은 결국 간첩 증거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1심에 무죄가 나와. 그런데 박근혜가 항소했어. 검찰에서. 그러면서 진짜로 이 유우성이 북한을 들어갔다는 증거를 대겠다. 그러면서 이 출입경 기록. 그러니까 이제 국경선을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국경선을 넘어간 기록이라고 검찰에서 딱 내면서 이거 봐라! 유우성이 북한에 허락 없이 왔다 갔다 했다! 증거를 낸 거야. 근데 이때 이 민주 변호사회라는 민변에서 중국에다 물어본 거야. 야, 너네 이 서류 너네 거니?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거 우리 거 아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니다 해. 누가 만들었나?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민변에서 요거 가짜라는데? 그러면서 증명서를 냈어. 그러자 이 검찰이 막 신경질 내면서 두 가지 문서를 또 낸 거야. 민변이 낸 건 가짜고 한국 검찰이 낸 게 진짜라는 중국의 두 가지 문서가 왔다. 이러면서 다시 법정에다 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민변이 또 물어봤어. 요 두 가지 문서도 너네 거니? 그리고 이제 중국에다 물어보니까 중국이 대노해가지고 야! 누가 이거 만들었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공문서 위조는 사형이야. 죽여버리게 내놓으라고. 어떤 놈이 공문서 위조했냐고. 그러면서 외교부를 통해서 공식 항의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유우성이 무죄 나왔어. 그래서 유우성이 무죄 나왔어. 그래갖고 유우성은 간첩죄가 결국 최종심까지 무죄가 나오고 박근혜가 간첩을 증거로 조작했다라는 게 들통이 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국정원에서 누구누구가 이 증거를 조작했냐 이랬는데 갑자기 사람이 막 2명인가 죽었어. 국정원 직원도 1명 죽고 그 다음에 무슨 중국인 누구도 자살기도 하고 이러면 난리가 났던 거야. 그래서 2명이 자살기도 했다 죽었다 이러면서 사건을 덮은 거지. 그 증거 조작 사건을.
그게 마티즈 사건이었던가? 아니야. 마티즈 사건 다른 사건이야. 또 다른 사건이 뭐였냐면 마티즈 사건 다른 거야. 그게 이제 14년 1월에 1, 2월에 벌어진 사건이야. 그래서 14년 2월 달에 그 유우성의 간첩 증거가 무죄라고 최종 판결이 나. 그리고 얼마 뒤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 때문에 완전히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면서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 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했다. 뭐 특례 입학을 요구했다. 뭐 무슨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렇게 다 거짓말이었어. 알고 보니까 의사자 지정은 정부에서 주장한 거고 특례 입학은 국회의원들이 해주겠다 그런 거고 그것도 각 대학에서 요청해가지고 국회의원이 허락해준 그런 내용이었어.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런 얘기를 하나도 한 게 없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막 퍼돌린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폭행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카메라 조작이었어. 두들겨 맞은 건 세월호 유가족이었어. 어디서 나타난 괴청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 두들겨 팬 거야. 그러면서 그게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태를 덮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15년이 됐어. 그래 이제 이 15년에 박근혜가 이제 막 대대적으로 자기가 잘해보겠다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성완종 리스트가 딱 떠가지고 성완종 주머니에서 친박 림이 딱 나오고 성완종이가 자기는 친이가 아니라 친박이라고 친박한테 뇌물 줬는데 왜 나를 친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자살을 해버리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 그게 4월달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사건이야. 왜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나서 박근혜가 다시 한번 잘해보려는데 메르스가 터진 거야. 메르스가 터졌는데 처음에 일주일 동안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아니라고 우긴 거야. 그 병원하고 환자가 아무래도 메르스 같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일주일 동안 막 조사 안 해주고 협박을 하더니 너 나중에 메르스 아니면 죽는 수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조사를 했는데 진짜 메르스였어. 근데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게 쫙 퍼져갖고 100몇십 명이 메르스에 걸려갖고 폐가 반씩 다 척화되고 30몇 명 죽은 거야. 왜 메르스 때문에 이제 박근혜가 8월달까지 개망신을 떨고 그 손님들이 이제 외국에서 세상에 그 낙타 독감이 한국에서 막 죽어나간다며 이러면서 관광을 안 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막 그 2015년 8월달까지 죽을써. 그다가 이제 드디어 박근혜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나 도와주는 김정은이가 사고를 한 방 크게 쳐주면서 막 이제 전쟁설이 떠돈 거야. 전면전도 불사한다. 그게 작년 8월달에. 그래가지고 막 전면전을 불사한다고 난리가 나. 그래갖고 막 한국의 절대 무기 확성기. 그래갖고 막 그 확성기를 달아놓고 그걸로 누구도 비대칭 전략 무기라 그러면서 아우 쪽팔려 내가 그걸로 걸그룹 노래를 틀어주면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귓속말 하면 블랙이에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확성기 비대칭 무기 확성기라고 막 지랄했는데 그거 요즘에 안 튼다며. 그게 별 효과가 없다며. 그게 이제 그게 작년 8월달 그때 이제 막 전쟁 놀이를 하면서 막 위기를 몰아가면서 공안 탄압의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망치 부인이 야 얘들아 너네 세계 전쟁의 기원을 아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과거부터 저질러온 전쟁 이야기 해주고 막 이 그 통킹만 사건 조작 사건 막 이런 거 다 알려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6,000명이 봤어. 망치 부인 방송 원래 3,000명 보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일베에서 누가 시발 파는 박근혜가 깔았는데 재미는 망치년이 봤다 이러면서 끝났던 전쟁 이야기가 8월. 그래갖고 이제 박근혜가 한 달 동안 칼을 갈아. 그래가지고 다시 만든 게 뭐였냐면 국정교과서. 그래 이제 국정교과서를 이제 9월달부터 준비를 해갖고 11월에 터뜨리는데 9월달에 망치부한테 꼬리가 딱 잡히지. 그래서 망치부이 그랬어요. 너가 지금 국정교과서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만들면 네가 이제 좆된 수가 있다. 너의 무덤이 될 것이고 니네 아버지까지 부관참시된다 하지 마라. 근데 기어이 했어.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11월에. 그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그 국정교과서 얘기가 11월에 처음에 얘네들이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어. 처음에는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점차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라고 뻥을 깔라고 했는데 망치분이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들아. 처음에는 전부 다 수능에 유리한 줄 알고 찬성하던 엄마들이 사실은 불리하다는 얘기를 알고 전부 다 반대가 됐다. 그런데 또 거기서 전병헌 의원이라는 사람이 딱 증거까지 제시한 거야. 국정교과서일 때 수능
평균 점수와 검정교과서일 때 수능 평균 점수가 확 높아진 걸 그래프로 제시를 했어. 그래갖고 학부모들이 일제히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으로 대동단결 해버린 거지. 거기다가 그때 굉장히 심란했던 중위생들이 너네부터 대상이래. 김정일이가 못 내려온 이유가 우리나라 중위 무서웠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열받았는데, 그게 이제 작년 사건이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전세를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였냐면 이제 안철수 탈당. 안철수가 탈당하면서 막 그 더민주 의원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한다. 그러면서 탈당 쓰나미 오나 막 이러면서 누구가 탈당한다고 막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안철수 문병호와 그다음에 ABC가 탈당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그 다음날 BAC가 탈당하기로 했다. 그 다음날 CPA가 탈당하기로 했다. 그럼 사람들은 맨 앞자리가 바뀌니까 여러 명이 탈당한 줄 알았어. 그래서 망치 부인이 뭐라냐, 야 탈당한다는 애들 명단 좀 만들어 봐봐. 아무래도 강강수월래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우리 시청자들이 또 엑셀로 명단을 만들었잖아. 127석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는데 7명이었나? 하여튼 마지막까지 나간 게 10명이었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막 그 ABC가 탈당하기로 했다. BCA 탈당 임박. 그 다음에 CAB 탈당 하나. 그 다음에 BCA 탈당. 그럼 막 한 12명 탈당한 것 같은데 3명이야. 그렇게 하고 기사스타 딱 걸렸잖아. 강강술래 탈당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탈당 분위기가 일단 우리가 명단 만드는 바람에 한번 꺾였어.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이 들어와. 김종인이 들어와가지고 박영선한테 야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갖고 이제 박영선이 네 오빠 이러면서 이제 주저앉았어. 그래갖고 탈당 얘기가 끝나고 안철수가 이제 신당을 꾸렸는데 재미를 못 봤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민의당을 만든 거야. 국민의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총선을 치르게 된 거였어. 근데 이제 이 호남에다가 이 박지원이 이제 퍼뜨린 네트워크가 박지원 네트워크에서 내가 볼 때 이거 박지원 순수 지지자들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동원된 거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랑 국정원이 동원돼가지고 문재인이 저기 호남을 홀대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근데 실제로 그 역대 대통령 중에 노무현 때 그 김대중을 제외한 노무현 때가 호남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가장 많았던 시절이야. 그런데 호남을 홀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갖고 호남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한 거야. 철저히 거짓말로 그 국민의당을 뽑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김종인이 국보위 출신이다. 그러면서 박지원이가 전두환 동생 오른팔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윤여준이가 국민의당에 있었어. 그 당시에 윤여준이 국보위 창단 멤버야. 그런 얘기는 딱 숨기고 그 다음에 이태규라고 비례대표 2번이 이명박의 연설문 써주던 애야. 그런데 그런 거 전부 다 비밀로 숨기고 김종인이가 국보위 출신이다 이것만 계속 종편에서 떠들어댄 거야. 그 호남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더민주를 버리고 국민의당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였지. 그 저기 국민의당에 비례 2번이 이태규야. 이태규가 이명박의 연설문 써주던 애야. 예.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속아가지고 그걸 이제 뽑게 만들어온 거야, 이렇게. 근데 하여튼 이제 그때 지난 총선 때,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이 언론에서, 이명박 언론이 뭐라고 뻥을 개구라 치냐면, 야! 지금 더민주는 80석도 못한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랑 표가 갈라져가지고 새누리당이 압승한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 뭐라 그랬냐면 맨 처음에 이제 오세훈, 정세균을 팔았어. 왜냐하면 이제 그때 얘네들이 오세훈을 대권 후보로 키우려고 압도적으로 이기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갖고 정세균, 오세훈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24% 앞서고 있다 이러면서 여론조사가 발표가 나온 거야. 오세훈, 정세균. 그리고 내가 야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너네 2010년에도 오세훈이가 한명숙한테 17%에서 22% 이긴다고 계속 개뻥 쳤지. 까보니까 1%도 안 났잖아. 너네 데이터 깔아. 그래갖고 그다음 너 이거 실제 데이터 나오면 여론조사 결과 나온 새끼들 고소하자고 우리가 다짐을 한 거야. 그 다음 날부터 데이터가 이제 안 나왔어. 몇 프로 앞선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새누리당이 압승한다고 막 주장을 했지만 동네마다 자기 동네는 아닌갑다.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더민주 바람이 불었던 거야. 수도권이랑 영남에서. 그리고 오세훈 떨어지고 정세균이 붙고 그런 지난 총선에서 이기게 된 거지. 근데 얘네들이 종편만 굴린 게 아니었어.
이때 뭘 굴렸냐면 네티즌 조직을 굴린 거야. 이 국정원 직원들이요, 여러분. 자,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직원이 좌익교수, 댓글 달았던 여자 좌익교수는 처벌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조직을 확대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지금 어딨냐? 팟빵에 상주해. 그러면서 이제 팟빵이라는 그 팟캐스트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하루 종일 댓글을 달아. 근데 팟빵은 어떤 구조냐면 보통 다운받아서 듣고 가요. 굳이 하루 종일 거기서 댓글을 쓸 일이 없어. 그런데 몇 개 방에 하루 종일 있는 요원들이 있어. 걔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 하면 여론을 조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후기를 막 쓰면서 팟빵의 여론은 이 더민주는 아니다. 더민주 낙선운동. 왜 낙선운동을 했느냐. 3월 달에 필리버스터 3월 달에 테러방지법을 갑자기 박근혜가 던져가지고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들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한 거야.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어.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3월 11일까지 해야 된다라면서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막 민주당 의원들이 신나가지고, 왜냐면 필리버스터 잘한다고 막 언론에서 네티즌들이 막 똥꼬를 빨아준 거야. 그러니까 막 다 줄 서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그런 거야, 김종인이. 그게 막 쌍욕을 한 거야. 이게 내가 드디어 나가고 얼굴 한번 팔라는데 왜 중단하라고 그러냐. 알고 보니까 3월 11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면 올해 총선을 못할 뻔했어. 3월 11일 회기 안에 그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을 안 하고 이것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야 너네 필리버스터 멋있다 이런 거야. 그럼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막 신나게 하고 있으면 회기를 넘겨갖고 총선을 못하게 되고 그럼 국회가 해산되는 거야. 그걸 노렸던 거야. 근데 아슬아슬한 순간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이제 선거구로 획정했어. 그 다음에 이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잖아. 그때 이제 그럼 테러방지법이 뭐냐? 원래 이 테러방지법이 정말로 막 국경선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야. 이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의 이메일과 카톡을 마음껏 들여다보겠다는 거야. 그게 테러방지법이야. 왜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정부에서 이상한 가령 노조원들이 어디에서 파업을 하자 카톡으로 막 논의를 했어.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다 없다? 못해. 왜? 남의 카톡을 들여다보는 게 불법이야. 노조가 카톡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파업을 하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자. 결정을 한 내용의 카톡을 지네들이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들여다본 게 불법이야. 근데 그걸로 처벌을 못하는 거야. 누구누구가 작당하고 모의했다 이거를 가령 파업을 했어. 그리고 트랙터 몰고 나왔어. 중기계 몰고 나왔다. 그럼 누가 주동자냐를 잡아야 되잖아. 근데 주동자가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노조원들이 내가 주동자다 그러면서 버텨. 그러면 한 사람의 주동자를 정할 수가 없잖아. 그때 증거가 되는 게 카톡이야. 이 상황을 주도한 게 누군지. 그런데 그 카톡 내용은 불법이야.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만든 게 테러방지법이야.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들여다보겠다. 그게 테러방지법인 거지. 근데 이제 박근혜가 결정적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테러방지법을 보통 나라에서는 테러를 이제 한두 번 일으킨 다음에 테러방지법을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계속 국민들을 협박을 하는데 우리의 박근혜가 크게 한바탕 했잖아. 우리나라엔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다른 테러범들이 알게 됐다. 그래서 테러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테러방지법 만들면 테러 안 일어나냐? 그렇다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테러를 꿈적도 못해. 야 박근혜 너 테러방지법 만들면 테러 못한다며.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선 테러 시도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테러 시도가 없어. 왜냐하면 이 테러라는 게 각 나라의 테러가요 전부 다 권력자들이 일으키는 거야. 그거 알죠? 9.11 테러. 9.11 테러의 건물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 비행기로 무너진 게 아니다. 비행기가 폭발해서는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거야. 영국의 공학자가 9.11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가지고 확인하니까 이거는 건물 폭파시키는 폭발물에 의한 붕괴였지 비행기에 의한 붕괴가 아니다. 그 결론으로 나왔어요. 그것도 조작이었다는 거지. 그게 왜 그랬냐?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부시가 당선이 될 때, 그때 이제 부시가 당선이 될 때 부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근데 전쟁을 할 명분이 없었어. 그래서 그때 이 부시가 이라크하고의 뭔가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필요했어. 그런데 마침 9.11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9.11 테러가 빈라덴이 했다. 그러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그 9.11 테러가 이 의도한 거 아니냐, 권력이.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처음이 아니야. 통킹만 사건이라고. 예. 통킹만 사건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어. 근데 이제 이 존 F 케네디는 민주당이었고 얘네들은 이제 무기 사업보다는 일반 산업을 통해서 돈 버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존 F는, 케네디는. 근데 이제 그때 그 군수 사업자들이 야, 베트남을 가서 한번 털어야 된다. 베트남을 털어서 베트남 전쟁을 해야 돈을 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군대를 파견만 해줄게. 그래서 이 케네디가 미군을 베트남에 파견만 해놓고 육지로 올라가질 못하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 전면전으로 못 이루어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이 케네디가 총에 맞아 죽는 거야. 근데 케네디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총알의 방향이 높은 건물에서 쏜 건데 잡은 범인은 바로 앞에서 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바로 앞에서 잡은 범인한테 어떻게 된 거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얘가 감옥에 체포된 다음날 살해당해. 그래서 케네디의 죽음은 그냥 미국에 들어가고 범인은 못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터져. 통킹만에 정박해 있는 미 함정에 베트공들이 게릴라 작전을 해서 막 총을 쏘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미군이 죽어. 그래갖고 그 사실에 열받은 미국 국민들이 베트남으로 쳐들어가자.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나중에 그게 조작이었다라고 그 통킹만 사건을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회고록에 썼어요. 또 못 믿잖아. 예, 이게 통킹만 사건 64년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일어난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군 구축함의 해상 전투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가 95년도 회고록에서 이 전투가 미국의 자작극이었음을 고백하였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펼 수 있었다는 거지.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다. 예.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더라. 하여튼 이제 그 부시가 그랬었던 9.11 사태가 그렇게 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 근데 부시 얘기는 어쩌다 나왔냐? 이라크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따로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으로 비화되나? 테러 방지법. 하여튼 그래서 이 테러 방지법은 그래서 권력에 의해서 그 왜 프랑스 테러 있잖아. 프랑스 테러에 대해서도 이상한 얘기가 많아요. 그 당시에 테러 사건이 좀 이상했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어. 근데 좌우지간 프랑스도 그 파리 테러 사건으로 테러 방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프랑스의 그 정부가 역대 가장 지지율이 낮은 정부였어. 그런데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던 건 테러 사건 때문이었어. 하여간 뭐 그랬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박근혜가 이제 테러 방지법을 만든다고 그러다가 필리버스터 다 총선을 하고 총선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쟤네들이 지금 짠 판이 뭐냐. 원래는 쟤네 계획은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도 몇 석을 먹는 거였어. 그래서 수도권하고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많이 먹으면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그 이쪽으로 비박계가 그러니까 한마디 이명박 라인이 갈아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장사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 이 그 국민의당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만 새누리당이 되고
나머지는 더민주가 이기게 되는 거야. 이게 김종인 효과예요. 수도권은 김종인 효과, 그 다음에 경상도는 문재인 효과로 문재인이 이제 더민주가 일당이 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쟤네들이 세운 이제 네티즌 조직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네티즌 조직이 지난 총선 때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 정청래를 컷오프 시켰다고 더민주 낙선 운동을 해요. 특히 문성근 이 사람이 주도하는 그 팟캐스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더민주 낙선 운동을 전개해. 그러다가 내가 정청래 그 컷오프는 박영선 이철이가 한 게 아니라 이미 문재인 때 만들어 놓은 그 심사단에서 된 거다. 그리고 정청래가 컷오프 된 이유는 사실은 문재인의 결정이었다. 이걸 밝혀내면서 그 정청래 컷오프의 바람이 훅 꺼지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쟤네들의 작전이 뭐였냐면 김종인이 비례 2번을 먹었다. 그러면서 막 양심이 없는 노인네 노욕이라는 데 지랄을 한 거야. 그 정청래 쪽에서. 그러니까 그 팟캐스트 쪽에서. 그랬는데 그게 문재인의 결정이었다. 문재인이 김종인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비례 2번을 줬던 거다. 그걸 또 내가 밝혀내잖아. 왜냐면 모든 언론이 문재인이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 김종인이 비례 2번 받을 만하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비례 2번 약속했다 얘기했는데 언론이 씹은 거야. 두 군데서밖에 안 났어. 나머지 언론은 일부러 네티즌이 돌리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재인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문재인을 이용만 했던 애들이지. 요 네티즌들이. 근데 간신히 하여튼 총선에서 이겼잖아. 총선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비례대표 2번이 문제면 이명박의 영혼인 이태규가 국민의당 비례 2번인 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국민의당의 비례 2번이 이명박의 오른팔이야. 근데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했잖아. 결국은 이게 국민의당이 이명박 라인의 작전이라는 거야. 공작. 국민의당을 만들 때 이게 그 이명박 라인의 작전이었던 거야. 왜냐면 맨 처음부터 이명박은 박근혜하고 갈라선 신당을 만들려고 했고 신당 간판으로 안철수를 이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언론이 계속 안철수 신당을 띄운 거야. 안철수 신당. 그래갖고 심지어 언론에서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해. 없는 정당을. 안철수 신당이란 당이 없었어. 근데 정당 지지율을 막 발표하고 그랬잖아. 그게 언론이 조직적으로 안철수를 띄운 거야. 조직적으로 안철수를 띄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국민의당을 딱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호남에서만 되고 수도권에서 안철수하고 관악인가 뭔가 한 사람 됐는데 별로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별로 영향력이 확보가 안 됐어. 자, 그래서 얘네들 다음 작전이 뭐냐? 추미애를 동원하는 거야. 그럼 추미애는 누구냐? 추미애는 옛날에 노무현을 탄핵시켰던 주역이야.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 왜냐면 탄핵하면 역풍이 분다고 반대를 했던 거야, 추미애가. 그러다 나중에 너 성대위원장 시켜줄게 이러니까 추미애가 노무현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어. 그래서 배신을 한 사람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살아있을 때 이게 추미애가 호남 사람들의 어떤 반노 정서를 막 이용해가지고 정치 세를 형성하려니까 계속 노무현이 만나자 그랬어. 끝까지 한 번도 안 찾아갔어. 그게 추미애야. 한 번도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했어. 그런 추미애를 김어준을 이용해가지고 띄우는 거야. 지난 8월 달에. 추미애가 혼자서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던 걸 10몇 년 동안 숨겨왔다. 김어준 멘트야. 내가 그전에는 김어준에 대해서 의심은 했지만 내가 말은 안 했어. 그 순간 내가 김어준한테 돌아서게 돼.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야. 그때 민주당에서 끝까지 탄핵에 반대한 게 9명이야. 그 사람들 불출마했어. 추미애는 자기 혼자 나중에 찬성표를 던지고 출마했잖아. 그리고 산부일배 쇼를 하면서 막 자기네 당 찍어달라고 그랬던 애야. 끝까지 노무현한테 사과도 안 했고. 그런 추미애를 노무현이 추미애를 용서했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문재인이 대선 후보가 되려면 추미애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온라인 당원들을 꼬신 거야. 그리고 온라인 당원들이 추미애한테 몰표를 줬잖아. 그런데 추미애는 처음부터 문재인한테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래갖고 추미애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이 대선 후보다. 그때까지 아무도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인정해준 사람이 없어. 왜냐면 이재명이 이제 터졌다 하면 골치 아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도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라고 거론 안 하는데 추미애가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그 김어준 지지자들이 추미애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순식간에 돌아서잖아.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이재명으로 가자. 그 팟캐스트 애들이 갑자기 등을 돌렸어. 문재인한테. 문재인 팔아갖고 추미애 당선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재인을 버린 거야. 그리고 이재명한테 줄을 섰어. 계속 이재명을 띄워주고 있잖아. 걔네들이. 예.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재명은 그러면 망치 부인은 왜 반대를 하느냐? 예. 여러분, 제가요, 선거를 13번 해봤어요. 선거를 13번 하고, 내 10번을 이기고, 3번을 졌어. 아니, 11번 이기고 2번을 졌지. 근데 그 13번의 선거라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가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했던 선거하고, 그 다음에 2012년 그 이명박이 개지랄 생쇼란 상황에서 벌어진 총선이야. 이 2번 다 뭐 때문에 망했느냐면 막말 사건으로 망했어. 2004년에는요. 예. 2004년에는 막 그 노무현 탄핵 때문에 거의 뭐 열린우리당이 200석 먹는 분위기였어. 그런데 정동영이가 당 대표였는데 그렇게 이재명 못지않게 가벼워. 그리고 젊은 애들을 대학생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노인들은 투표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그 말 한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애들이 숨어 있었던 거지. 걔네들이 한나라당에 쪼르륵 꼬발린 거야. 그래갖고 그게 선거로부터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선거 때 일부러 터트린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정동영 막말 사건이라고 노인 폄하 발언 난리가 나. 그래갖고 원래 처음에 선거 시작해서 한 이틀 동안은 전부 다 노무현 탄핵에 분노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3번을 찍겠다는 분위기였는데 정동영 막말이 터지고 2주일 동안 하여튼 일주일 열흘 동안 그 얘기를 했다니까 사람들이 막 고개를 돌리는 거야. 그 투표 안 하겠다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 근데 노무현이 투표 이틀 전 밤에, 그러니까 투표가 내일 모레인데 오늘 밤에 나와가지고 봄이 왔는데 봄을 느낄 수가 없네요 하면서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MBC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 그걸 보니까 다음날 사람들이 맞아 탄핵을 잊고 있었어. 이래갖고 전부 다 분노해갖고 다시 간신히 152석을 얻게 되는 거야. 그때 박빙이었던 30몇 석이 날아가. 정동영의 막말 때문에. 그때 내가 길에서 온갖 쌍욕을 먹었어. 할아버지들한테. 그게 아주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이명박이 지랄 개지랄을 해가지고 2012년 총선은 막 야당이 이긴다고 난리가 아니었잖아. 그런데 그때 낙곰수의 인기 때문에 김용민을 공천을 줬어. 왜냐면 김용민을 공천을 주면 낙곰수 팬들이 민주당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거야. 어머. 그런데 김용민의 과거 막말 사건이 터진 거야. 과거 인터넷 방송. 그런데 세상에 낙곰수 팬들이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싹 입을 닦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막말 사건이 종편에 하루 종일 나오는 거야. 결국 그래서 김용민 동네가요. 새누리당이 될 수 없는 동네인데 새누리당이 됐어. 김용민 막말 사건 때문에. 거기만 깨진 게 아니라 그때 과반수를 못 하잖아. 2012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못 해. 이게 막말 사건이라는 거야. 이 선거 때요. 막말이라는 게 한번 터졌다. 그러면 그리고 그걸 이 종편과 네티즌들이 막 퍼뜨렸다. 이러면 유권자들이 이게 야권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저쪽 진영은 결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선거 때마다 막말 논쟁을 일부러 일으켜요. 그래서 야권을 포기시키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형이랑 형수한테 형수만한테만 쌍욕한 게 아니라 형한테도 쌍욕을 했더만. 좌우지간 막 그 쌍욕한 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면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어. 그 녹음 파일을 듣고도 지지한다는 사람은